지금부터는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느낌으로 이야기 수다 나누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대표님들 상무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씩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뭐 각각 한 5분 정도씩 아마 시간은 그렇게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이면 뭐 충분히 답변 주셔도 되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보노보시 이소주 대표님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상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떤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막 만드는 과정들에서 여러 시도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뭐 도시재생 사업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지역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상인들, 그러니까 지역, 거기서는 이제 상권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이라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인들이시니까 상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물레동은 좀 분위기가 어떠신지 상인들은 어떻게 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반응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물레동에서 이제 상인회를 조성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 모임을 했었는데 한 번은 10시 밤 10시에 모였고요. 다음에는 12시에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마치니까 술도 한잔 하고 하니까 5시에 끝나서 그다음부터는 섣불리 모임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이제 상인회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물레동에서 이제 상인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어 일단 거기에 이제 입점한 이제 상점 이제 점주들이 새롭게 장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의지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런 좀 공황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이제 청년 상인들이 이제 지역 상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조금씩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리고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산골이라는 이제 여기가 이름을 붙이신 거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 당산골이란 걸 이제 네이밍을 하시고 그거 중심으로 좀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이제 지역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보노보시라는 그룹을 지역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기대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물레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물레동 지역은 제가 2005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재개발이나 이제 곧 없어질 곳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거기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관점으로의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사실상 물레동에서 좀 촉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재생에 어떤 영감을 주었던 부분들이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가치가 없었던 곳이라는 곳을 굉장히 가치가 많은 곳으로 변화됐다는 부분에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산골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 가치를 또 가지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첨가물 시장을 좀 어필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지금은 도로 바닥에도 이제 걷기 좋은 곳들로 해가지고 과일 모양의 그림도 그려져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점차 이제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을 저도 이제 여행사이다 보니까, 지역의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특히 뭐 저희가 뭐 여행을 뭐 어디로 하겠습니까? 무슨 관광지 가고 이런 게 아닐 테니까, 도시재생이나 이제 지역 사업을 많이 하시는 데를 많이 가보게 되는데, 이 활동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느 지역에서건. 그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밖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는 사람들이든 이 지역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풀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노력들이고 특히나 이걸 서울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노력이어서 말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비투게더 박영민 상무님께 좀 여쭤볼 텐데
이 공간이 지금 일단 현재 오픈이 된 거죠? 네네. 네, 언제 오픈하셨어요? 원래 6월 1일부터 이제 조합원 우선 오픈 뭐 이런 형태로 열었고 지금 7월 26일 날 이제 공식 오픈했습니다. 아, 7월 26일이요? 얼마 안 돼. 아, 열흘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아, 따끈따끈한 공간이군요, 지금. 네. 이게 아마 다들 조금 궁금해 하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시민자산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뭐 시민 건물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유 구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산화라던가 건물주라는 건 지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구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 혹은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고, 이 건물이 비싸지면 그 권리 행사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질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러니까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조합의 소유고요. 조합 법인의 소유고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조합원들을 이제 시민 건물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분이라고 하기에는 각각의 이제 출자금은 제일 작은 출자금이 이제 20만 원이고 제일 많이 한 뭐 개인이나 단체가 한 500만 원 정도고 사실 그 305명의 이제 개인과 39개 단체 현재 그런데 이게 뭐 5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만들고 싶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건물을 팔자 이를테면 이런 결정을 사실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은 이제 500명, 1000명이 물론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뭘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원 오브 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정을 누가 하고 절반 이상의 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점점 어려운 구조로 원래 이렇게 설정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공간에서 뭐 임대료를 받든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 공간을 통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건 두 가지 그런 방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려서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사실 수익을 내는데 저희는 이제 그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팔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유지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관리하면서 좀 더 낮게 하는 거를 위한 수익은 필요하고 추구하나 흔히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에 자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배분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팔린다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1000명이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될 때 그게 엄청난 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이 지금도 이를테면 가격이 근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지만 이런 부동산들이 더 많아지면 사실은 조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지분을 통해서 뭐 이걸로 사실은 돈을 벌거나 투자의 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설정을 해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지는 꼴들을 많이 영리시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했거나 별도로 출자를 하셨거나 이분들이 다 조합원들이신 거죠? 협동조합에. 네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 안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소유주들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일단 성공을 하셨잖아요. 오픈도 하셨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걸 해내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이 많잖아요. 자기 자금이 한 10% 사실 정도고 나머지가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내는 고민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 자본주의의 발목 잡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재밌는 거를 더 많이 하는 부분도 하고 지금 이를테면 가치를 통해서 더 수익을 내는 것도 앞에서도 소개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수익을 내야 이게 유지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그 수익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또 부담감으로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재 공간을 또 코로나 4단계 뭐 이런 것 속에서 사실 이제 물론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드는 게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게 고민이고 그런데 이제 자기 자금을 높이는 거랑 수익을 높이는 이런 두 가지로 사실 이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이제 아까 이런 걸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10개 기업이 그러면 1억씩 대출을 해오든 해서 10억의 자기 자금을 만들면 훨씬 지금보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거나 개인의 조합원의 출자금도 높일 때는 되게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 자산화나 시민 자산화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만 원씩 이렇게 했지만 협동조합이 이렇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래 어려운 형태와 구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한 땀 한 땀 해서 자기 자금이 올라가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사실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게 고민이지만 계기와 조건을 통한 이제 또 다른 이제 공간이 열릴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열거나 아니면 공간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조합원들을 통해서 자기 자금 계속 높여 나가는 것과 그리고 뭐 싸고 좋은 건 없고 싸고 이쁘고 이런 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으로 좀 공간을 잘 매력적으로 조성을 해서 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수익을 높이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지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 허그웨이의 그 김민수 대표님한테 여쭤볼 텐데 이게 친환경 소비, 뭐 착한 소비 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어내느냐 소비자가 이 쓰레기를 안 만들려면 사실 본인이 불편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내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지?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이거 어떻게 돌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도 뭐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가장 고민이긴 해요. 네. 사실 이거를 처음 이제 제로웨이스 샵을 시작할 때도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그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불편해서 왜 어떻게 써? 이거 누가 사서 쓰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요즘 MZ 세대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도 뭔가 쓰레기가 안 나오고 쓰레기가 안 나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이제 내가 키우는 아기들도 이 후세 아기들도 다 잘 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 시간만의 안도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뭔가 요즘에는 또 이제 20대 층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을 하는 것 자체도 힙하다. 뭔가 내가 나는 행동하는 주체다. 뭐 이러한 흐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어린 층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잘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간담이 아니라 지난 워크숍 때 얘기 나누셨던 거 보니까 주로 한 30대, 40대 이 정도가 주 구매층이신가요? 네네. 20대들은 어때요? 20대들도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뭐 방학이어서 그런지 좀 가게에 찾아오는 비율들이 좀 높아졌고 또 20대 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빠르게 트렌드를 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정보 확산이 좀 빠르기 때문에 또, 또 시도해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네. 그리고 제로웨이스 샵이 뭐 작년 급속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편함을 뚫고서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좀 두려움이 앞섰어요. 진짜 이걸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해도 운영이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좀 운영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랬겠지만 이제 저 제로웨이스 샵 같은 모델을 한 2, 3년 전에 이제 들고 나왔던 팀들이 이제 몇 군데 있었어요. 막 이렇게 심사할 때 보면서 우리조차도 사회적 경제에 있다는 우리조차 이게 좋은데 취지는 매우 좋은데 이게 정말 되겠어? 이런 시기가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빠르게 한국이 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골목에서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이슈와 고민들은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고 큰 고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각각 좀 질문을 좀 여쭤봤는데 공통 질문을 좀 2가지 정도씩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관통하는 포인트들이 좀 다 있으셔서 좀 여쭤보는데 요거는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시민을 굉장히 다양하게 접할 일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다 이제 오면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민이지만 뭐 이제 일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자주 접할 수가 없는데 아마 많이 좀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런 점이 저는 좀 궁금해요. 이 만나시는 일반 시민들이 지역 로컬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지? 혹은 그 느낌의 어떤 변화들이 최근 한 1, 2년 코로나 이후 특히 있을까? 이런 질문이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서울이라는 아까 이제 대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대도시 안에서 지역이라는 느낌은 대단히 희박한 굉장히 옅은 층밖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굉장히 두터워졌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 요게 하나 지금 궁금한 질문이고요. 2번째는 이 지역 안에서 이게 뭐 시민 자산화를 표현을 하든 제로 웨이스트 얘기를 하든 아니면 공동의 브랜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든 간에 여기 안에는 조금 다른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원리라고도 하고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본의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의 시장 구조가 가진 것과는 다른 원리, 우리 표현으로는 뭐 호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100원 주면 넌 나한테 100원어치 줘야 돼. 혹은 뭐 110원어치를 내가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닌 내가 100원이란 걸 저 친구한테 주면 나중에 저 친구가 언젠가는 100원이란 걸 다시 나한테 줄 거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선뜻 무언가를 먼저 내주기도 하는 이건 굉장히 시장과는 다른 질서의 원리인 거잖아요. 이런 게 작동을 해야 지역사회 안에 사회적 경제라는 게 뿌리내리게 될 텐데 지금까지 활동해 보신 결과 이게 좀 지역사회 안에 먹힐까? 이런 원리가 작동할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발상이기도 한 건데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같이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소주 대표님부터. 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그 빌라들 같은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체로 되게 거주 형태가 되게 좁은 형태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주 형태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지역 안에서 주소지를 기반한 공동체가 가능할 거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지역에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멤버십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멤버십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익 모델로서 이제 공유 주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될까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험적으로 했는데 준비를 하고 가오픈하고 오픈을 딱 열었을 때 첫 달부터 매출이 그 월세를 내고 운영 구조가 뛰어넘는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는 아닌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2호점을 하나 더 근처에 오픈했는데 이제 그 사실은 확장한 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주방이 좁아지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게 수익이 되고 있다라는 상태는 사실 그걸 수익적 모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지역 안에서 우리 동네 이런 주방 공간을 공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비용을 내고는 있지만 이런 상태들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로컬이라는 개념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애정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착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이제 그 호혜라는 것보다는 그 좀 아마존 밀림에 가면 또는 이제 뭐 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잘 나누고 고기를 잡아서 잘 나누는 그런 상태가 사실상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인 이제 배분의 문제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실천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하는 건 이제 당산골이라는 당산 일동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좀 참여도나 아니면 또 의지에 따라서 잘 배분을 해서 역할을 나누고 그 활동들이 지역 골목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의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면 지역사회도 이제 기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이런 순환 구조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구조로 좀 호의 어떤 좀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진 상무님 바로. 네. 들으면서 막 질문을 까먹게 되고 이런 느낌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저희 마포에서 그 2015년부터 이제 뭐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로컬과 그리고 로컬리스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었는데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실
구도 엄청 큰 도시잖아요. 하나 마포구 뭐 또는 여기 영등포구 이런 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히 큰 도시고 하나에. 근데 그 예전 서울 시민이란 정체성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마포 구민인가? 약간 이런 정체성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가 분권과 자치의 흐름으로 대세로 가긴 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또 그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화하는 게 어쨌든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난 10년에 뭐 이런 흐름 속에서 그 뭐 지금 막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점점 사람들이 이제 구 단위로 어떤 것들을 또 바꿔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정체성도 있지만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또 작게는 동네 단위에서도 그런 결국 의사결정권이 계속 이렇게 동 단위로 내려가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걸 관계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체감되는 것들이 늘어갈 때 사실은 정체성이 그쪽으로 가고 또 이런 사회적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상권도 그렇지만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 이제 느껴가는 게 조금은 더 동네 단위로 가고 있는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더 로컬이 뭐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긴 하지만 동네 단위의 작은 이제 관계망들과 공간들이 로컬을 좀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발제에서도 나왔던 이 플라스틱 프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치 지향들을 사회적 경제가 되게 자신감 있게 저는 만들어가고 이게 그냥 저는 착한 이런 단어 싫어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기댄다기보다는 분명하게 그 문제 해결 지점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해결해 가는 것들을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맛집도 저기 구석에 어디 간판도 없는데 찾아가는 것처럼 충분히 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비투게더도 따지고 보면 그냥 조합 법인을 만들고 통장 개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사람들 6천만 원의 자금을 모아주고 1차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도 제주도에서도 참여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입금하시는 출자자도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감동적인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도 1억이 모아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신뢰를 주고 가치 지향과 해결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응원의 마음도 있겠지만 참여하고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자본을 형성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화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조금은 그거를 뾰족하게 만들면서도 자신 있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질문이 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뭐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그 시민을 접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강서구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토박이임에도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동네에서 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직장에 다니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강서구는 배드타운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직장은 당연히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성격의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게 적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로컬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저희 지역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네,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네, 그런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로컬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저희 동네 이제 뭐 초등학생들도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되게 이 샵을 차린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어머님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서 뭔가 단골이 되어서 저랑 친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제 자주 찾을 수 있는 뭔가 친근한 그런 가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러한 사회적 기업, 뭔가 이 사회적 안전망이나 뭔가 단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지역 내에서 많이 생겨서 더 로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는 다른 호혜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뭐 앞서 이제 상무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조금 같은 입장으로 이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살려서 이 샵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로웨이스트 샵을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이 내가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소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의 효용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고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저는 적합하다. 단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들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로웨이스트 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처럼, 그러니까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으면 아 진짜 좋아라고 하는 일명 재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겼을 만큼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샵들이 이렇게 곳곳에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조금 지나서요. 일단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하신 분은 네, 없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않기 때문에 질문은 없고, 그래서 상호 질문 아까 하나씩 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 조금 짧게 서로 묻고 답하고 정도를 하고 오늘은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한 번씩 시간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면서 답변 말미에 요거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딜 찾아오세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죠. 이를테면 이것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를 와보시거나 어디를 가보세요. 요거 좀 덧붙여서 말씀 주시면서 오늘 발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대표님부터. 네, 사실 공통 질문에도 가깝긴 한데 일단은 좀 더 쉽게 이제 헤이구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재세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카페 약간 샵인샵 느낌의 그런 걸 하려다가 오히려 카페가 좀 위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감히 지금은 철수하고 그냥 플라스틱 좀 프리에 가까운 활동들만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재세권을 좀 만들기 위한 그 제로웨이스트 샵을 만들 때 뭐 이제 어쨌든 성공한 사례
시장이라고 보시면 어떤 곳에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고 좀 조언을 좀 들려주시면 저희 동네에도 유치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좀 추천해주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제가 저 공간도 좀 소개해드리면 만약 당산골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이제 카페 그린이어로라고 저도 이제 그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린이어로 검색하셔서 오시면 카페 동양아줌이라고 간판이 지금 바뀌었어요. 거기 오시면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도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재세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좀 유일성. 네, 저는 이제 강서구에 유일하게 샵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오시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계속 찾아오게 하려면 그러한 찾아오게 하려는 유인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다 가보면 비슷비슷해요. 팔고 있는 제품들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데, 그런 거에서 조금 실증을 느끼시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을 들여놓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찾아와도 이 가게는 뭔가 새로움이 있어 라고 느끼실 수 있게, 저는 좀 그런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열도 조금씩 바꾸고 좀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소싱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캠페인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주고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어디 서울 환경연합에서 이제 설문조사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로웨이스 샵을 다시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수가 적어서라고 하는 대답이 대단히 많았던 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디로 와라 이거 얘기해 주셔야죠. 어디로 와라. 네네. 네. 일단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그 강서구청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허그어웨일 지도로 검색해서 와주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는 허그어웨일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네,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고, 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한번 봐주시고 매장에도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냥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지금 구도심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일단 강서구는 마곡지구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가 생겨났고, 다른 도심들은 다 구도심이 돼버렸는데, 일단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화곡동이 사실은 이제 강서구청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단히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먹자골목도 유명하고 그래서 대단히 번화했었는데 지금은 구도심으로 돼 버린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장을 차리기 전에 제 매장이 위치한 그 골목 쪽에 원래는 그 제 어릴 적에는 뭐 쌀집이나 뭐 어떤 과일 가게나 뭐 방앗간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죄다 카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도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뭔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많은 손님분들이 뭐 다른 길을 타고 오시거나 차를 갖고 오시거나 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여기도 충분히 구도심도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까 그 당산골을 만드셨듯이 저도 저희의 골목을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5년 동안 하셨다고 했지만 뭔가 조금 빠르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전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빠른 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게 파생이 되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소통이나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양양이라는 곳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서핑의 곳이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인프라가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하고 어떤 서핑을 하고 있는 뭐 하와이나 이런 곳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되게 작은 곳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브랜딩된 것과 또 사실 실제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저희가 그 보여지는 것에만 의한 그 브랜딩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 진짜 이 지역의 본질의 정체성, 본질의 매력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제가 물레동에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했지만 그걸 알려내고 어떻게 정착시키는지는 전혀 몰랐던 아마추어였거든요. 뭐 지금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산골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교훈을 좀 빨리 하려고 해서 15년의 물레동의 시간을 여기서는 5년에 응축해서 해보려고 해서 빠르게 컨셉을 정하고 사람들도 빠르게 모으고 거버넌스 구조도 빠르게 만들어서 이 협력 구조를 지금 구축하는 데 많이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로만 하지 않고 주민들로만 하지 않고 관을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민관 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컨셉을 항상 중요하게 일관되게 말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사이좋게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박영민 사무님이 지금 외톨이가 되셨는데 그렇다고 자문자답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원래 준비하셨던 질문 주시면서 해비투게더도 아까 이제 부탁드렸던 궁금하면 어디로 와라 이런 정보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고 외톨이는 아닌데. 질문이긴 한데 아,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산골이 좀 앞으로 5년 안에 좀 잘 될 것 같고 똑같이 지대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자산화도 지금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보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이제 개념적으로나. 그래서 좀 주의할 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그 외톨이에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데 핵심은 또 저희 헤비투게더가 만들어온 약간 팀워크랑 끈기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좀 이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누구랑 함께 그 이 자산화를 준비하고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나 그 팀에 지향하는 자산화의 방향과 가치 이런 것들도 되게 그것을 잘 맞춰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신뢰를 줄 것이냐 아니면 왜 저거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큰 자감이 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헤비투게더라는 팀은 어떤 팀일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누구와 함께 그 팀을 빌딩해 갈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산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한 것처럼 자기 언어를 계속 브랜딩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언어로 계속 표현하면서
뭐 만들어 가는 건가 이런 게 또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우리가 소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잘 이렇게 공감이 되는 뭔가 키워드나 단어 이런 걸로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했고요. 저는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 동네 나무그늘도 5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정점에 이렇게 올랐을 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명도소송 당하거나 이런 것이 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활성화 노력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 먼저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나중에 겪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둥지 내몰림 이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인회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처럼 이런 상권끼리의 뭐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통해 지금 자산화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 자산화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어떤 그 어떤 식으로 그걸 대비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는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거에 당연히 고민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그런 임대료 상승이나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혹시 다른 어떤 그 자산화 고민 말고 대비하거나 네트워킹 하고 있는 이런 게 어떻게 그 당선골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고요. 저희는 뭐 저는 지금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런 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자산화 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주체들과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 가지시고 또는 결국에는 헤비투게더가 한 시행착오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거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아까 빠른 이런 것처럼 4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지금 점점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주체들을.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전국에 어떻게 보면 지역자산화 저는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데들이 많이 늘어서 진짜 한국에 이제 이런 부동산의 질서가 좀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그 지도 앱에서 다 검색하시면 나와서 저희 모놀 공간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저희도 이런데 뭐 제 전화번호가 그냥 다 이렇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하시면 네 또 같이 이런 것 건물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 뭐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선 경성중고 사거리라고 불리는데 그 망원역과 홍대역 사이에 있고 망원동과 연남동 힙한 두 동 딱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소주 대표님이 답변 주시고 자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물레동에서 그 커뮤니티 활동을 안 했던 부류 계층이 이제 건물주더라고요. 가장 핵심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당산골에서는 이제 건물주들과 등 만들기를 같이 하고 모임도 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이 지역의 건물 지대를 땅을 이제 외지인이 사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건물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들고 건물을 팔지 않게 만들고 최대한 애정 있는 사람이 지역에 건물을 사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벌써 이미 빠르게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사실은 할 얘기는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더 상세하게 말씀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각각 하셨던 간담회 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까지 오늘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2시간 가량, 긴 시간인데요. 2시간 가량 얘기 나눴습니다. 지역을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환경을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존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 어떤 재앙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절박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아주 조만간 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나름의 각각의 실천들이 지금 굉장히 나름의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한 10년 후쯤에 되돌아보면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귀한 말씀 해주신 이소주 대표님, 박영민 상무이사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대담을 너무 훌륭하게 잘 이끌어주신 변영석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골목상권과 사회적 경제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신뢰를 기반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가치, 이 방식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껴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시국 빨리 잘 안정화가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영등포 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더 나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행사는 이 센터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촬영 편집본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오늘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공유해 드릴 테니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자료도 공유가 되나요? 네, 자료는 저희가 발제자님들한테 여쭤보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센터 홈페이지에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소셜 스포트라이트 골목 톡톡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영등포 관내 주민 여러분, 또 사회적 경제 종사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곧 뵙겠습니다. 안녕.